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직한 독해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으면 아이들이 마음이 급해져서 자꾸 쉬운 방법은 없나, 지름길은 없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직하게 글을 읽는 힘을 갖춰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 중에 보면 수능 공부를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여름방학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도 금방 2등급을 받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글을 참 열심히 읽어요. 글 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읽어요. 이게 저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용 파악을 위한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단락은 일단 두 문장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문장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수소 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소 기체가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라는 게 이 문장의 정보입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문장의 정보를 찾았다면 우리는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수소 기체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 상황에 해당하는구나. 이게 문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문장을 읽고 나서는 글의 흐름으로 이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겠군. 조금 더 읽어보다 보면 마지막 문장에 액상유기 화합물 액화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해결책일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글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읽고자 한다면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었으니 이게 이 글의 화제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봤더니 액상유기 화합물로 시작을 하고요, 세 번째 단락을 봤더니 암모니아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단락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역시 이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바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톨루엔과 MCH의 상호 전환 반응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 문장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우리 상호 전환 반응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이 문장은 아마도 톨루엔은 MCH가 되고 MCH는 톨루엔이 되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나 보다 라고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음 문장을 볼게요. 딱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MCH가 된다, 톨루엔으로 변환된다, 이 단어들이에요. 앞에서는 상호 전환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추측만 했었었는데요, 이 내용이 이번 문장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톨루엔과 수소가 만나서 MCH가 되고요, MCH는 톨루엔과 수소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장의 의미는 다 이해를 했으니 글의 흐름을 한번 연결지어 주는 겁니다. 우리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이 뭐였죠? 바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 톨루엔과 MCH의 상호 전환 반응을 이용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이 상호 전환 반응을 뭘로 이해해야 하느냐? 바로 저장과 추출이라는 말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수소가 MCH가 되는 거고요, MCH가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것이 저장, 아래 것이 추출, 이렇게 되겠죠. 이제 다음 문장입니다. 역시 이 문장의 정보를 한번 찾아볼까요? 딱 눈에 띄는 것은 결합이죠. 그 다음에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앞에서 살펴봤던 정보 중에 톨루엔과 수소가 만나 MCH가 되는, 즉 수소기체를 저장하는 방법을 구체화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랑 연결을 지어볼까요? 톨루엔과 수소가 만나서 MCH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어떻게 만나냐? 바로 톨루엔 분자 하나에 수소 분자 3개가 만나는 거고요. 이 수소 분자는 각각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든다라고 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정보 뭐에 대한 정보였냐면 수소의 저장 및 추출과 관련된 정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던 이 정보를 수소 위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수소를 MCH로 저장하는 거였죠? 그러면 MCH 분자 하나당 수소 원자 몇 개가 저장돼요? 6개가 저장이 되죠. 여기까지를 읽어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흐름으로 지금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 문장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먼저 찾고요. 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봤고요. 앞에서 소개되었던 정보와 연결지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연습하고 있는 거죠.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우리 맨 처음에 이 글의 화제가 수소기체는 저장 및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활용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점, 단점 소개되어 있구나.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내용이 어렵지 않으므로 그냥 쉽게 읽더라도 기억이 나주면 고맙고요. 아니면 나중에 문제에서 물었을 때 찾으러 오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있는 그대로의 독해를 해달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직하게 독해를 하는 친구들은 괜히 기교를 부리려고 하지 않아요. 괜히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용을 섣불리 예측하지 않고 임의로 문장을 줄이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만 가지고 하나의 영상을 찍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그냥 한꺼번에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독해력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 등급이 잘 오르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이 두 번째 거를 정말 많이 해요. 이게 무엇인지 계속해서 지문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문장은 수소 추출 방식에 대해서 3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개 방식이 조금 독특하죠? 전기분해, 광분해, 열분해가 있다. 이렇게 단순 열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열분해가 있다라고 해서 열분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음 문장은 암모니아 분해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라는 것은 열분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전기분해, 광분해, 열분해 이 3가지 모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사실 제가 앞에 내용을 읽어드렸고 이렇게 질문을 해드리면 정답이 나오기가 쉬워요.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이 암모니아 분해 반응은 이 3가지 분해 방법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되게 많은 아이들이 앞에 지문이 열분해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꼭 열분해에 대한 설명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암모니아 분해 반응을 열분해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독해고 암모니아 분해 반응은 3방식 공통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올바른 독해가 되겠죠. 다음 문장이요.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기체, 수소기체의 몰수의 비는 2대1 대 3이다 라고 해서 이번에는 몰수의 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질문을 할게요. 몰수의 비가 2대1 대 3이라고 했는데 뭐와 뭐가 2대1 대 3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요. 암모니아와 질소와 수소의 비율이 2대1 대 3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역시 잘못된 독해예요. 임의로 내용을 너무 많이 줄였죠. 그냥 암모니아가 아니라 반응한 암모니아와 질소와 수소의 비율이 2대1 대 3인 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환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전환율에 대한 부분 딱 여기 2줄이거든요. 한번 또 전환율 해볼까요? 전환율이 뭔가요? 나눔값이라고 했으니까 분수로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또 여기서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공급한 암모니아의 물수분의 전체 암모니아의 물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암모니아의 물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물수로 나눈 값이다. 이 말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것도 역시 잘못된 독해죠.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물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물수로 나눈 게 전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반응안이라는 말을 앞에 문장에서도 그렇고 이번 문장에서도 그렇고 임의로 삭제해서 읽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 전환율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해본다면 반응안이라는 말을 지우고 읽어보면 0.9라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내용을 삭제해서 잘못된 독해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번에 6월 모의평가가 되게 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냐면요. 이렇게 지문 자체는 잘못 읽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지만 문제에서 이것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활용하지 않았다 라는 것 때문에 모의평가가 좀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2번 문제였나요? 보기 있었던 문제? 그 문제를 풀다 보면요. 사실 이 부분에서 반응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못 잡았어도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문을 다시 되돌아오게 되고요. 지문을 한 2번, 3번 읽다 보면 이게 반응안 전체 암모니아의 몰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의 정답률이 70% 정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답률이 안 높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글을 정확하게 읽어 나간다면 지문에서 헤매는 일도 없을 것이고 문제를 풀다가 지문을 되돌아오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이번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활용하지 않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글을 이런 식으로 잘못 읽는다라는 것을 평가원은 되게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면 오답률이 확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어떠냐면 지난번 수능이나 이번 시험이나 분명히 지문의 난도도 비슷한 것 같고 문제를 푸는 방식도 비슷한 것 같은데 오답률이 확 낮아지고 등급컷이 확 낮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우직하게 글을 열심히 읽어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 그러면 되게 마음이 급해지는 거 저도 압니다. 정말 애들이 애달아 하죠. 근데 제가 정말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애달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을 하면 국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문장을 읽으면서 정보를 찾고 분명히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막 지문을 빨리 읽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에 이 반응안이라는 말을 그냥 임의로 삭제해버리는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할 거예요. 맥락을 보자면 이 말이 삭제가 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점점 독해가 흐트러지고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갈까봐 걱정돼요. 오히려 원칙적인, 원론적인 우직한 독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이 배워놨던 그 앞에서의 그 내용들이 오히려 지금까지와는 또 전혀 다른 느낌으로 지문에 적용이 되면서 확신이 날 수도 있어요. 확신이 난 상태로 공부를 하면 국어 성적 또 생각보다 빨리 오를 수 있을 겁니다.